지난달 27일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방문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힘 당권파가 어제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행에 동행한 친한계 인사 8명에 대해서 즉시 제명할 사안이다라면서 윤리위에 제소를 한 겁니다. 친한계 어떤 사람들이 제소가 됐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노선, 부정선거, 계엄, 탄핵 이런 걸로 극복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싫어도 저를 이용해서 한번 그 지긋지긋한 바다를 한번 건너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싫으시면 그걸 다 건넌 다음에 그 배를 버리시면 됩니다. 저는 이때 힘 모아서 우리가 보수색을 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 구한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전 대표와 대구 서문시장에 동행한 친한계 8명을 윤리위에 당권파가 제소했습니다. 화면 다시 보시죠. 피제소인 친한계 8명입니다. 박종훈 의원, 배현진 의원, 우재준 의원, 진종호 의원, 정성국 의원, 김혜지 의원, 안상훈 의원, 그리고 김경진 당협위원장까지. 그리고 제소를 한 인물은 이상규 당협위원장인데요. 필리버스터 사투 시간에 정치 파티했다. 해당 행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파티했다. 정치 파티를 했다라고 지금 이상규 위원장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징계가 될 만한 사안이냐, 또 징계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당이라는 것은 이제 민주적 공론회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의 정체성이나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저는 최대한 다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개개인 다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든지 가서 자기가 행동할 수 있고 거기서 자기가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해당 행위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 중에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이제 당의 내용의 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저거 자체를 윤리를 통해서 징계를 해서 그걸 억압하고 통제하려 한다면 저는 이미 그 정당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저는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징계가 만능이 아니고요. 정당이라는 것은 치열하게 논쟁하고 그 논쟁 속에서 서로 또 타협하고 절충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고 또 정당이란 공간인데 그 기능을 지금 국민의힘이 점차 좀 상실해 가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당협위원장이 이런 걸 제소하기 이전에 장동혁 대표가 이거는 본인이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리고 저기 그 한동훈 대표가 자기 길을 가겠지만 장동혁 대표 자기 길을 가면 됩니다. 근데 자꾸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눈에 거슬리거나 어긋난다고 해서 그런 징계나 이런 강제 수단을 통해서 누른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민주적 정당으로서 어떤 구조나 이런 부분을 이제 상실하고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는 징계 정치 이건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저 부분은 국민의힘이 점점 더 국민으로부터 좀 고립돼가는 그러한 일이지 국민의 힘에 플러스 알파가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까지는 안 가려고 했는데 당권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징계를 하려 드니 부산까지 가야겠다, 힘 실어줘야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의 윤리위 제소에 한동훈 전 대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해당 행위가 아니라 해장 행위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앞서 나왔던 이상규 위원장과 한동훈 전 대표의 목소리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 민주당의 악법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밤새 가면서 지금 의원들이 하고 있고 작은 야당이 진짜 발버둥 치면서 지금 민생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때 지금 대구에서 지금 희희덕거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당에 진짜 엄청난 해당행위가 아닌가. 해장행위 같은데. 해장행위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시장 같이 가는 게 그게 큰 문제입니까? 홍위병 같은 사람들 몇 명이서 문제 제기를 해요. 이렇게 저 사람을 뭐 찍어내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다음에 그 사람 이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너무나도 편향적인 윤리위 당감이 이런 분들이 나서서 마치 모인양 찍어내게 시도하고 뭐 6.25 때 완장 차고 죽창 든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데 근데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과연 개인적인 어떤 입장이었을까? 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어떨까? 화면 보시죠. 자, 장동혁 대표 역시 친한계 대구행 동행은 해당 행위라고 생각한다. 장동혁 대표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장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윤리위 제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할 수 있습니다. 박기문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남의 당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볼상사납습니다. 저는 그 해당 행위가 아니라 이제 해당 행위라고 반박을 했는데 해당 행위라는 것도 참 논리적 모순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대명당에서 당원 자격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네. 물론 뭐 굉장히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당원이 아닌데 그 사람을 옹위해서 대구에 간 사람들을 해당 행위라고 해서 징계를 하는 게 그 자기 모순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어제 이제 국민의힘이 도보투쟁을 했잖아요. 아마도 그 도보투쟁을 하게 된 동인 중에 하나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장동혁 대표와 되게 대비되게 서문시장에서 흥행을 굉장히 성공했기 때문에 그 뉴스를 좀 덮어보려는 생각도 있지 않았나.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어제 집회 신고도 안 해서 그 침묵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고 피켓도 깃발도 못 들고 구호도 못 외치고 그냥 윤 어게인 세력에 휩싸여서 마치 그 국민의힘 상복을 입은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어게인 그 투쟁에 나선 것 같은 그 구호 하에 시위를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연출된 것도 참으로 희극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행위냐, 해장 행위냐,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두 사람이 양측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게 꽤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데 김준호 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탑승하고 있는 배에 스스로 구멍을 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모든 정치는 실종이 되고 윤리위를 통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대립적인 대립적인 부분만 계속 국민들에게 보여주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뭐 시장에 같이 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 심기를 거슬릴 수는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갔던 서문시장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윤리위원회에 뭐 제소를 하면서 결국 네. 이것을 법적인 문제로 또 끌고 가는 것은 장동혁 대표께서 어떤 정치력 또는 지도력이 지금 많이 실종됐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당권파에서도 계속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한계가 대구에 간 것은 패거리 정치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 해당 행위가 당연하다라는 입장이 계속 거듭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일종 의원의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한계 징계와 관련해서 더 이상 감정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절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도 선명한 어떤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해달라라는 요구도 지금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는 성일종 의원의 입장이 나왔는데 바로 한동훈 전 대표 6.3 지방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구는 늘 언제나 정면 승부를 해왔습니다. 저도 그래왔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는 나서보겠습니다. 저는 대선까지 출마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과 함께 제 정치의 끝에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볼 겁니다. 끝까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느 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목매거나 그거 꼭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보수가 이 지긋지긋한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겠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배로 써달라. 이런 얘기들은 출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위원님? 저는 그냥 뜸을 이제 좀 들이겠다라고 뜸 하는 들이는 건데 얘기다? 보통 뜸을 들이면 이제 죽이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죽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지금 이번 선거에는 전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장동혁 대표가 이미 선언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어디에 출마하더라도 그것에 상대하는
무언가의 조치를 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부에서의 방해 공작이 있는 한 이것은 어부지리로 민주당의 이 기회가 더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보수 자멸의 길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이번 지도부가 지방선거에서 좀 망하기를 좀 바라고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본인에게 기회가 온다 생각해서 아마 때를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많은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설사 그 재보궐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네. 그 당선된 부분이 지방선거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패배하는데 어떤 영향을 줬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회 입성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나감으로 해서 본인도 떨어지고 국민의힘 후보도 떨어지고 오히려 제3의 후보 민주당 후보나 제3의 후보가 득을 보는 그런 구조를 또 만들었다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입는 타격이 굉장히 클 거거든요. 그래서 재보궐선거가 어디 하나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본인이 나간다고 해서 제가 단독으로 이렇게 당선될 수는 현재까지 선거로 봤을 때 그럴 것이 이렇게 딱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부분에 고민이 있을 거기 때문에 본인도 단도직입적으로 어디 출마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본인도 이 부분을 정면 돌파해서 국회에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들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 것이냐의 부분을 좀 정확하게 보고 네. 지방선거 이후에 본인의 행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한 어떤 고민과 전략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는가. 이것이 재보궐선거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좀 더 좀 넓게 좀 깊게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냐. 그런데 지금 그 한동훈 그 전 대표의 발언을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